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했어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가덕도 신공항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 요것도 하자. 내가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전 할 때가 아니다. 해저 터널 할 때다. 야, 진짜 너무 내 말 잘 듣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정치인들? 진짜 네.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게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면은 대구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당론도 뭐 하지도 못하고 이거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만 재보궐선거가 부산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부산에 가서 선언을 하고 급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현주 언니가 먼저 선빵을 날렸잖아요. 가덕도 지지 안 해주면 막 후보 돼도 내가 안 한다. 후보 돼도 내가 안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먼저 썬텐을 날렸잖아. 근데 그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늘 뒷북이야 이 양반은. 네. 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산은 부산대로 있고 대구는 대구대로 있는. 그쵸. 네. 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타쌍피를 네. 치고 바로 쏴버리는. 당연히. 네. 그런 이제 고스톱 상황이 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당연히 대구 지역 언론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대구 유력 언론 매일신문인데요. 요거 보시면 이 기사인데 논설이 아닌데 기사야? 살벌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가덕도처럼 예타 면제 국비 지원하라.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이 1일 가덕도 신공항 찬성 공식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멋있다. 이게 기사예요. 기사예요, 기사. 대구 경북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영어 좋고 개가 됐다. 국민의힘이 전통적 텃밭인 TK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나 배려는커녕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결정된 국책 사업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여당을 견제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특정 지역의 희생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한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다. 공당으로서 일처리 순서에도 어긋나고 정치 도리와도 배치되는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무슨 성명서 읽는 것 같아서 지금 순간 기사가 아니고 성명서 같아. 노조에서 사측에다가 얘기하듯이 하네. 그죠.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제 본인들 지지한 TK 유권자들을 개로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네. 이렇게 기사를 썼고 사실은 이렇게 부산에 올인을 할 정도면 선거에서 지면 이거는 부산에서도 잃고 진짜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도 표를 잃는 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뭐 곧 알 수 있게 되겠지만요.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어차피 이 양반들 하는 스타일이 그거잖아. 뭔가 입만 띄우면 성질만 올려놓고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이 대구 매일신문 매일신문 네. 이게 정확하게 짚은 거야. 어차피 해줄 거면 양쪽 다 해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구공항을 밀어주기 위한 밀양신공항이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법안 대책들 일단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타 면제부터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뭐 지방세 증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 실무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말로도 아예 안 던져주는 스타일로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성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에 떡을 다 들고 둘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체합니다. 그러니까 체하기도 체하지만 자칫하면 둘 다 못 먹게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라도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대구 쪽에 올인을 해주든 뭐든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나와야 되는데 대구보다는 오히려 부산을 장래적으로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에 선거 이겨야 되니까 일단 이거 하고 보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대구는 자기들 뽑아줘. 그러니까 그거거든.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뽑아줘 자기들이. 뽑아주니까. 근데 예. 대구전 팔아먹었다고 안 뽑아주겠어?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고 대구만 팔아먹었는데 그런 그 믿는 정신이 있어서 뭐 저도 이제 그런데 반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려면 부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거기에 이거 우리가 한 공약이다, 우리가 완성시키겠다, 우리가 더 빨리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막 해줘야 되는데 계속 대구 눈치를 보면서 못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한 6개월은 지지율 떨어지고 욕먹을 생각하고 부산에 올인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양손의 떡이라서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네.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북한 원전으로 북풍 재미 쏠쏠하게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SBS 단독 덕분이에요. 이게 어제 문건을 산자부가 공개를 했잖아요. 아예 공개를 해버렸는데 아니 그 문건 제일 위에 써있더만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안 읽었겠지 이거는. 아니 그게 제일 위에 나와요. 제일 위에 문서 제일 위에 나와있다. 그걸 SBS가 몰랐을까? 아이고 참 하여튼 이거를 SBS가 뭐 대단한 것처럼 단독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게 참 기가 차고 역시 논두렁 클래스 어디 안 간다 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뭐 이거 약간 새로 빠지자면 오늘 조선일보도 아직도 북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대출 의원이 말한 건데 KBS가 수신료 인상해가지고 20억 원 정도 들어서 평양에 KBS 지국 세우겠다는 계획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거 북한 퍼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지국이 없었어 평양에? 난 진즉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10병씩 다 하고 뭐 옛날에 다 했잖아. 그리고 북한 소식 제일 많이 하는 게 종편인데. 이들은 자막도 북한식으로 뻘겋게 쓰잖아. 참. 아직도 못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원전이랑 마찬가지예요. KBS가 그냥 계획서를 한 거지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이걸 시행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퍼주기도 아니고 종북은 더 아니죠. 아니 서울에 조선중앙TV 짓는 게 종북입니까? 북한에 KBS 지국 만드는 게 종북. 이게 무슨 말? KBS가 북한에 가 있으면 우리 언론을 받아서 거기다 퍼뜨리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못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자 아직도 국민의힘은 북풍의 꿈을 못 버리고 조선일보는 그걸 또 단독이라고 받아 쓰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아무튼 결국은 이제 그 북풍은 끝난 거고요. 네. 왜냐면 중앙일보가 이걸 딱 닫고 있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 중앙일보가 네. 어제 단독을 내가지고 뭐라더라? 그 숨겼다던 그 문건 문건 옆
옆 직원한테도 책상 있더라.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만 지운 거지. 옆 직원 컴퓨터에서는 안 지웠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지운 게 죄가 되는 거지. 약간 소름 돋았는 게 중앙일보가 왜 이런 걸 썼지? 했는데 송 작가님 말씀대로 이거는 중앙일보는 이거 밟히면 안 돼. 국보법으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숨긴 게 삭제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해가지고 깜짝 내가 놀랐는데 봤을 때 중앙일보는 적어도 우리 방송에 간자를 심어놨네. 우리 보고 있나 또? 우리 멤버십인가? 멤버십이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 해외 토픽이나 섹션란에 우리 송 작가 TV 멤버십에서 다루었던 미스터리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괜찮다. 요건 100%야. 그거 괜찮네. 중앙 비즈나 중앙 쪽 다른 있다. 쪽에 나오는지 우리가 감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100% 우리 관리하고 있다. 네. 그래. 광고 좀 주세요. 입금 좀 해라. 입금 좀. 씨. 광고 좀 주세요. 슈퍼챗도 좀 쏘고 그래. 에이그. 자, 이렇게 어쨌든 이게 북한 원전 이게 반박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이명박근혜 과거 보면은 지금 산자부보다 더한 간첩 행적이 지금 드러났죠. 이명박근혜 간첩 행적.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이 네가 어저께 이명박근혜 종신형 이상 때렸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못 나와 이제 걸어서는 못 나온다. 그렇지. 이거는 이 살아서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고 이거 이적행위가 너무 심각해. 담요 덮고 나와야 돼. 그 정도 이제 네가 때려버리면. 이명박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했고 박근혜 때는 자기가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서 모든 부서들이 다 북한 계획을 쏟아냈죠. 이거는 진짜 통일은 아주 그냥 형량 대박이었어. 진짜. 네, 박근혜 입장에서. 네, 걸어서는 못 나오는데 이게 간첩 행적이 다 드러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국민의힘이 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간 것 같아요. 한일 해저 터널. 요거는 또 새로운 거잖아요. 또 내가 여기 전문가잖아. 아, 한일 해저 터널 전문가란 말이야. 또 해저 우리 터널. 사실은 해저 터널을 네. 추호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을 하면서 송 작가님이 우리가 그때 뭐 어디하고 연결한다고? 뭐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걸 들고 나올 줄이야. 잠깐만. 이쪽이 관자 아니야? 저쪽에서 자꾸 뭔가 얘기를 미리 듣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희한한데? 미리 이렇게 날려주니까 니들 취재 같은 거 하지 마. 사찰 같은 거 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물어봐. 아니 이 내구조가 그쪽 애들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김종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제시할 만한 게 딱 이 사람 경제 전문가가 뭐야? 외놈들한테 유리한 경제 펼쳐주는 거잖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제성 발표를 엄청 뻥튀기 때려갖고 하더라고. 네. 김 위원장이. 얼마를 했냐면 5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45만 명 고용효과 얘기를 했거든. 야, 45만 명이 이 스노클을 물고 땅에 들어가서 땅을 파도 이게 안 나와요. 근본적으로 우리한테는. 누가 하는 거지 이거는? 해저 터널이라서 진짜 뭐 잠수부를 고용할 수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45만 명은? 저희 다 따야 되나요? 자격증을? 가야 돼? 자격증 다 따야 되나요? 미치다.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이게 1차적으로 대마도까지 연결을 해요. 대마도하고 북한이란다. 일본하고 연결되는 거는 이제 친매 터널 공법 위주로 해갖고 거기는 얕어 조금. 그래서 친매 터널이라 갖고 이렇게 터널들을 바다 밑에다가 떨어뜨려갖고 이서서 붙이는 방식대로 해요. 아예 이제 육지에서 만들어서 떨어뜨려서 그 안에서 그렇지. 용접하는 그렇겠죠. 방식으로. 흉관 같은 걸 떨어뜨려갖고 이제 묻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대마도에서 이 부산까지가 굉장히 깊은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건 그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땅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대마도 우측편으로 먼저 터널을 파고 다시 이거를 대마도에서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반이 있는 좌측편에서 다시 파고 들어가 갖고 뭐 굉장히 깊은 그 위치에서 이거를 이제 파갖고 한국까지 오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 공사는 이게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심지어는
거의 다 해놨다는 얘기도 있어. 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해놨다고요? 일본은 사실 거의 다 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박. 이게 실제적으로 대마도 쪽에 있는 대마도가 이제 일종의 그 아까 얘기한 터널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제 N자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공사가 이미 다 끝나 있고 부지 매입도 그리고 이제 그 시모노세키 쪽에 있는데도 입구가 이미 다 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갱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어떤 그 대륙하고 연결을 못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원이나 수송이나 수출 면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 반해서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방파제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경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54조라 그러면 50조는 일본한테 일으키는 경제 효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서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일단 가덕도 말고도 뭔가 부산에 줄 수 있다라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고 사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북극 항로 추진이나 이런 걸 좀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해저 터널 사업을 빌미로 해갖고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따로 뭐죠? 전기 장세, 전기. 전력. 그러니까 지금 이 한일 해저 터널과 한일 케이블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사람은 이제 터널은 문선명 그 통일교 교주였지만 네. 이 해저 케이블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손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통신선을 깔았습니다. 그 광통신선을 깔 때 이제 명박이랑 손을 잡고 그 사업을 할 때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몽골이나 중국 본토에서 전기를 사와가지고 그걸 케이블로 이어갖고 일본에다가 그 송전하는 거였어요. 아니 일본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많은데 안 돌리잖아 지금 그 핵발전소를. 그 상황에서 이제 화력발전소로 이걸 돌렸었는데 지금 날씨가 굳어가지고 석유가 제대로 그쪽은 가스발전소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 석유로 많이 떼거든요. 석유 발전소를 못 돌려가지고 수급이 안 돼서 지금 전력 예비율이 99%, 98% 이렇게까지 거의 풀캐파로 쓰고 있단 말이야. 오직 하면 그 가정에서는 난로도 쓰지 마라고 할 정도겠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일 일본의 심각한 문제가 전력 문제예요. 그래서 터널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터널은 요 정도에서 끝나더라도 전력을 공급해갖고 이거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약간 바리에이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송 작가의 내피셜입니다. 네.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찬성했다는 사실을 좀 더 눈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거를 내놨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큰 거는 맞는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분노를 살 수 있는. 이제 더 크게 분노를 살 수 있는. 일본 애들한테 막 이게 터널까지 떨어져 가면서 걔들 좋은 일 시키란 말이냐? 네. 왜냐면 이 경제 효과가 한 20년, 30년 전에 얘기할 때는 혹했어.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혀 혹하지 않아. 오히려 뭔가 줄 게 있어도 안 팔고 싶고 안 사고 싶은 사이란 말이야. 근데 굳이 이걸 뚫어가지고 경제 효과를 만들자는 것 자체가 이것들은 태생적으로 외군의 토해다라고 하는 그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는 거지. 난 진짜 얘들 되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대놓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고. 아침에 시사 프로 나와서 그 당 의원이 그 얘기 하더구만. 더 이상 반일 민족 감정 이거 내세우면 안 된다고 이지랄 하길래 내가 이 새끼는 어느 나라 의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중앙일보에서 이제 조만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 지원하자. 일본 지원하자는 기사 나온다고. 이제 바로 나와요. 이제 이번 주부터.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지금부터 SNS에 도배를 한다. 자, 조중동 토착 외국 언론들이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쓸 거다. 우리는 미리 반대다. 결사 반대다. 입도 뻥끗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돼요. 네. 그리고 굳이 터널을 파고 싶으면 제주도 바깥쪽으로 파갖고 중국이랑 연결을 해 바로.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 바로. 왜 우리 저기 니들이 아무리 우리 쪽으로 뭐 파놨건 어쨌든 간에 그건 니들 일이고 우린 안 받아.
우린 네. 안 받아줄 거야. 김 위원장이 가덕도하고 일본 규스를 잇는 해저 터널 사업 요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항공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거랑 엮고 싶은 거야. 가덕도를 왜냐면 지금 일본에 있는 공항들이 이 뭐 대표적인 이제 나리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아무튼 이 신공항 2개가 있어. 네. 그게 아시아 허브라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세웠는데 이게 이제 매년 한 15cm씩 가라앉고 있어요. 계속 지진이 오고 막 집안이 흔들리니까 비행장을 지어놨는데 비행장 집안이 가라앉고 있다고. 나중에는 지금 비행기가 사실 이제 못 뜨게 될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해외로 긴 비행기를 타려면 무조건 한국 와서 타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일본에 있는 애들이 국제항을 탈 때 대부분 제주항공이나 부산항공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인천이나 아니면 부산에서 국제선 여객기로 갈아타고 회항해서 갑니다. 그만큼 일본 쪽에 지금 항공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가덕도를 연결해가지고 일본 좋은 일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근본적으로는 일본 국민들 좋은 일. 일본 국민들 좋은 네. 경제 효과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일본에 그렇게 갈 일이 없지 않나요? 뭐 딱히 뭐 관광도 뭐 딱히 지금 저기 사실 우리가 저기 핵발전소 하려고 때문에 하면요. 핵발전소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이게 괜히 깊은 데다 바다 깔고 이러면 더 위험해요. 수심 150m, 250m 밑으로 막 터널 깔고 그 밑으로 굴착 작업 굉장히 힘들거든. 우리 저기 주광대기처럼 그냥 우리 맞아. 다리 연결할 수 우리 있어. 독도까지 다리 연결할 수 있어요. 다리 연결할 수 있어. 실제로 목포나 완도에서 제주도랑 다리 놓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목 기술하고 특기를 살리면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지. 돈도 덜 들어요. 뭐를 바다 밑에 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듈 공법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육지에서 시멘트 이빠이 블록 찍어갖고요, 빠지선에다 실어가지고 갖고 와서 바다에서 조립하면 돼요. 네. 이거 맞아. 너무 잘하는 나라거든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굳이 왜 우리가 바다를 뚫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일본 애들은 그냥 넣어도 거기 니네는 그냥 그러고 살아. 야, 이게 열심히 좋은 한번 거예요. 해봐라. 어. 니들 열심히 한번 해봐라. 바다 밑으로 열심히 파놔봐라. 우린 안 받을 거고요. 네. 자, 일단 제가 2009년에 주간조선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이거는 2009년 당시에 한일 해저 터널에 관련해가지고 장단점 이런 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역사적인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간조선입니다. 네. 수면 위로 떠오른 한일 해저 터널 30년 논의 마무리되나? 2009년 2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해저 터널의 일본 측 시발점으로 거론되는 규슈 사가현 가라스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조선 출병로였다. 지금도 한일 해저 터널 사갱 근처의 나고야성 성터에는 태하비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득한 바다를 노려보다 란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현해탄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폐허가 된 나고야성은 1591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축성하고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곳이다. 성 주위로는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등이 구축한 진지도 남아있다. 전란 당시 포로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정착하면서 가라스 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나라하고 연결을 하겠다고? 이런 일단 시뮬레이션들이 죽을라고 씨. 일단 역사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네, 기분이 나쁘고. 자, 그리고 이 한일 해저 터널 계획 자체가 역사적으로 일본이 먼저 대륙 진출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게 원래 한반도와 타이완 섬 점령하고 나중에 중국을 점령하는 대로 이제 철도를 연장해서 만주국 영토로 진입하고 선양 지나서 중국 영토에서 베이징, 난징, 경유해서 베트남까지 하노이, 사이공, 프놈펜, 말레이 반도까지 이어지는 약 만 킬로미터의 노선으로 구상을 처음에 한 겁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놈들이냐면요. 한일 해저 터널 계획을 1910년도에 세워요.
그러니까 딱 병탄 해놓고 나서 아예 그때부터 대륙으로 나가자. 아예 일본하고 연결해갖고 터널을 뚫어야지. 근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해결을 좀 못해서 그런데 이미 100년 전부터 이걸 뚫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만큼 수건 사업인 거야 얘들한테는. 그렇죠. 자, 그리고 1980년대 일본이 거품 경제가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이게 씀씀이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측의 일부 단체들이 한일 해저터널 계획을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를 넘어서 대마도를 건너서 부산이나 거제도 연결을 하고, 이 구성을 자동차 도로 내지 철도로 같이 건설을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일 해저터널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몇 번 경제성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 연구라는 공동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일베 새끼가 이건 노무현 때 얘기한 거야 라는 식으로 개쓰레기 글을 써놨더라고. 타당성 없음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이 2010년에 낸 통합철도망 구상연구 최종 보고서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 관점에서 위험 부담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 이명박 때 또 경제성 검토했는데 이것도 경제성 없음이 나왔어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한중 한일 해저터널 경제성 없음. 2011년 1월 4일 교통연구원은 작년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와 인천, 경기 화성, 평택 당진, 황해도 옹진 등 4곳 중 한 곳을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부산에서 스시마,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비용 편익비가 타당성 수준인 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해서 용역을 의뢰했지만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게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때. 여러분, 이명박 때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거를 놀라고 하는 건요. 지네 물건은 비싼 것들 우리나라 거쳐서 대륙으로 수출하고 한국한테서는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갖고 지네 내부적인 물가 안정시키기 위한 그 상황인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그 섬이니까 운송을 외부적으로 섬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막강해서 경제 효과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니잖아, 일본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선박을 비롯한 화물선을 비롯한 여객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일본에 오고 가고 하는 물류량을 보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적어요. 중국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맥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물류 비용의 절감 효과를 경제적 효과로 줄여서 생각한다고 치면 사실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의 효과도 얻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일본의 이득과 우리의 이득을 합쳐가지고 그렇지. 이걸 전부 다 경제적인 효과로 분석을 해서 얘들은 써내는 거야.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익인지 주어가 없어. 이 경제적 이득은 일본의 이득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린 상태에서 이만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성 갑자기 왜 지금 생겼을까? 그러면 그때 2003년, 2010년, 2011년 이 옛날이다. 지금은 또 아니지 않느냐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2년 전을 볼까요? 2년도 아니지, 한 1년 정도죠. 일단 당사자로 치면 부산시죠. 부산시도 당장 2019년에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연구원이 2019년에 낸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연구 보고서에서도 이게 막대한 건설 비용 확보 문제와 그 다음에 투입 대비 낮은 경제성 문제를 관건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우 위원장이 내세운 그 경제성 막 몇십조? 54조? 이거는 어디서 했느냐? 사단법인 한일 터널 연구회 자료인데요. 이게 이름부터 딱 들어봐도 터널 연구회. 이거를 터널 연구회에서 그러면 그럼 터널 연구회에서 해봤는데 이게 안 좋아요 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4대강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거 헛지랄이에요 하고 몰라서 헛지랄인 거 얘기 안 했겠어요? 자, 이 관련해서 제가 세계일보에서 봤는데요. 세계일보가 또 관련해서 기사가 많아요. 신기해. 이게 30여 년 전에 81년 왜 세계일보가 통일교 오니까 기사가 많지. 그렇죠. 81년 11월에 당시 문선명 통일교 총재 발언이 이게 한일 해저턴의 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통일교 측이 또 83년 5월에 일본 홋카이도대 명예교수인 사샤 야스오 씨를 중심으로 일한 터널 연구회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일한 터널 연구회, 이거 아까 김정일 위원장이 내세운 한일 터널 연구회 자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일한 터널 연구회를 보면, 아니 한일 터널 연구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역사를 보면 일한 터널 연구회가 바뀌어가지고 한일 터널 연구회까지 온 겁니다. 이 한일터널 연구회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문선명하고 문선명. 일본의 이제 우파 정치인들이 이걸 모아서 했던 거고, 사실 다 통일교 돈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통일교는 일본 안에서 교세가 크고 가진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어디든 말하자면 총재 입김에 맞으면서도 뭔가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상황인 거고. 그렇죠. 돈은 많으니까. 일본 정치인들 입장에서 야 이거 뚫어주기만 하면 우리 대박인데 정서적인 문제나 돈 문제를 통일교가 맡아서 한다더라고 한 거였고요. 네. 일본 애들도 똑똑한 애들은 그 손정희 같은 애 이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손정희가 우리나라 와서 한일 간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 해저 케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한일 간에는. 근데 워낙 일본이 이제 뭐 전선화가 엉망진창이라서 옮겨가는 일종의 정보는 별것이 없는데, 문제는 옮겨갈 수 있는 터미널을 지금 경북 양산 쪽에다가 센터를 세워놨다는 거야. 근데 이 센터가 우리나라 인터넷 서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서버를 돌아다니는 정보를 소프트뱅크가 다 집어먹고 있는 거야, 지금. 헐. 그러니까 이것부터 나는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 그렇네. 그 당시에 이 정보 가치에 대한 게 별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이명박을 꼬셨던 건 뭐냐면 그린 에너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고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몽땅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전선을 끌어와갖고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로 전선을 담궈가지고 건네주면 손정희가 그걸 받아서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고 그거 가지고 돈을 나눠 먹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이명박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포스코랑 한전을 보내서 몽고랑 그 계획을 잡아요. 몽골에. 네. 근데 이거를 손정희를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해먹으려고 손정희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이명박이? 네, 명박이 다운 짓거리죠. 근데 만일 그때 명박이가 욕심을 조금만 덜 냈으면 진짜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전력망이 생겨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네요. MB의 욕심 덕분에. 욕심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야. 그래서 손정희가 돈까지 줘가면서 그 인터넷 통신 업체들이 전기 판매 소매할 수 있게끔 일본 법까지 바꿔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후쿠시마 그 사고 때문에 원전 못 돌리는 줄 아니까 전기값 오를 줄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설비만 연결해 놓으면 처음에는 중국 거 갖고 오기 전에는 한국 것도 일부 사가지고 우리 것도 해결 좀 하고, 환율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전력 일부도 갖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이 에너지 사업에 눈을 뜬 명박이께서 나는 반띵 아니면 안 해 라고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그걸로 가지고 그럼 내가 일본 정부나 일본 다른 업체들하고 정식적으로 계약할게 하니까 손정희도 거기서 손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묻어놓은 관이 저게 통신관만 되는 건지, 관이 전기 케이블까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명확하게 깔아놓고 현재는 무용지물인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사업 자체는 내가 봐서는 조만간 국민의힘을 통했고 이게 일어납니다. 손정희가 그 당시에 이 그린 에너지 사업하고 해저터널 사업을 비롯한 한일 관계 사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인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 공약집에 가서 보시면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전부 다 그린 뉴딜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세우고 있는 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지나가던 과정 중에 국회의원들 그 선거 나왔을 때 거기 보면 그 그린 뉴딜 얘기한 놈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일본한테 돈 받은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지금 전기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얼어 죽는 건 불쌍한 사태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해결해 줄 필요 없잖아. 그렇지. 우리나라가 지금 예비율이 15%가 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힘들다. 교포들도 고통받고 있다라는 언론 구조가 나와요. 그럼 교포 핑계 대면서 전기라도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일본을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워낙 단호하니까 바이든도 찔러보고 손정희도 찔러보고 박지원도 찔러보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살아 넣어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최고 맞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제첩국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 갈등.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이렇게 모든 경제성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한일 터널 연구회를 가지고 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요거를 경제성이 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한국과 일본을 잇는 터널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관련해서도 아까 2009년 주간조선 이거 기사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저터널이 단층대를 통과한다는 것은 걸림돌이다. 구조선과 단층대에서는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쓰시마섬 서북쪽에는 쓰시마에서 고토 지질 구조선이 섬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뻗어 있다. 특히 쓰시마 섬에서 부산으로 가는 노선을 채택할 경우 치명적 문제에 부딪힌다. 부산 앞바다에서 경북 포항 방향으로 뻗어 있는 대한해협 해저단층, 양산단층과도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이다. 초대형 드릴을 이용해 무리하게 해저터널을 굴착할 경우 해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부산 경남 앞바다에서는 기상청 지진 관측 자료가 생성된 1978년 이후 모두 35건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해저터널 공사 중에 암석에 물이 들어가면 암석 내의 압력이 변화하면서 지층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공사에 앞서 철저한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포항 지진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포항 지진이 있었을 때 이거 지열 발전소 때문에 생긴 거다. 무리하게 지층을 뚫고 거기다 물 집어넣는 바람에 지진 생긴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포항은 그나마 좀 단층, 양산 단층하고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인데도 그 정도였는데 한일 해저터널 뚫는다고 지하 깊은 데서 우리 단층대를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그냥 우리가 지하수 뚫어서 지하수 부어 넣은 거랑 바다에서 구멍을 뚫어갖고 단층대를 뚫어버리는 거라고는 아유.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무서워. 사실 이 공사를 무리해서 강행을 시킨다고 치면 이것들이 우리 경상남북도를 물속에 집어 쳐넣으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의심을 해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진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는 정말 이건 다 우리를 죽이려는 생각이다라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저는 그렇죠. 다들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부산 합니다. 시민이라면 야 이렇게 위험한 걸 왜 하냐라고 해야죠. 그렇지. 이게 부산에다가 자꾸 일본이 제안을 한단 말이야. 10조 원 들어가는데 니들 1조 5천억만 내. 나머지 우리가 저리로 줄게. 나중에 통행료로 까자. 그 얘기는 결국 공짜로 터널 뚫고 지들이 쓰겠다는 거잖아. 뭐야 이거 중국이 1대1로 하던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짓거리지. 근데 이런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 이렇게 함부로 사채 쓰는 국가가 아니야. 어? 네. 정말 어디서 지금 이따위 정책을 드러내가지고. 이 새끼들이 죽을라고 씨. 하여튼 이렇게 위험한 단층대 이 해저턴을 만들어진다 한들 공사하기 전에도 위험하고 공사하면서 숱하게 죽어요 이런 그러니까 거는. 할 때도 위험하고 그리고 해저터널이 만들어진다 한들 이거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진짜 뭐 이런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치면요 이렇게 무식하게 이거 안 뚫어도 됩니다. 하이퍼루프 그러니까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제안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이 전 세계 우리가 최고 선진국이에요. 로스안젤레스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놓으려고 하는 노선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야. 하이퍼루프 놓으면요, 그냥 바다 위에다가 교각 세우고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파이프 쭉 얹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시속 1,500km 달리는 고속 열차 놓을 수 있어. 지금 촌스럽게 땅 파갖고 자칫되면 무슨 사고 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야. 그럼 내가 일본과 부산 간 하이퍼루프 건설 계획 해가지고 100조 원까지 안 든다. 내가 반 땅하고 반값에 해줄게. 진짜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참 이런 사람을 싫어해. 어쨌든 희한하지.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밥을 있을까? 많이 먹어서 그런가? 네, 일본은 서울대를 안 나와서 그래. 아까 그 조선일보 계속인데요. 일본은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줄곧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모리 요시로 당시 일본 총리가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한 자리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식 제의한 바도 있다. 또 2003년 일본 자민당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100년 동안 이뤄야 할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누구 마음대로 이 시빌라이제이션들이 웃기게 자기네들 과제니까 뭐. 지난해 3월에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규슈 지역 중의원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기 위한 초당파 의원연맹을 발족하기도 했다. 특히 공명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의 경우 전통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줄곧 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한일 해저터널이 득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일본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사실은 일본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됩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아베가 집권 동안 친구하고 같이 친구 건설자에다가 용역 줘가지고 오사카하고 도쿄 사이에 자기 부상 열차 그 논다고 90조를 땡겼다가 지금 30조를 설계비로 써버리고 무산됐단 말이야. 지네 지금 있는 거 노선 확장하는데도 90조를 바른다는 놈들이 한일 해저터널 100조 원 갖고 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지. 1,000조 원 들고 와. 1,000조 원. 그 돈 맡기면 내가 이 자기 부상 열차 말고 아까 얘기했는데 하이퍼루프로 해갖고 내가 아주 깔쌈하게 놔줄게. 네. 깔쌈하게 놔줄 테니까 그거 타고 다녀 안전하게. 하여튼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별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제 타당성 검토도 다 안 좋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으면서 더하기 지진 위험까지 있는 이 한일 해저터널을 국민의힘이
왜 주장을 하는지. 왜 도대체. 주장하기는 아니 근데 원래 정인이 오빠가 마인드가 30년 전에 멈춰져 있더라고. 지금 정책들이 30년 전부터 하던 거야. 그렇죠. 하긴 아니,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정보 프레임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저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다 뭐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이 없을 줄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냥 과거에 살아야지. 아까 제발 기어 나오지 마. 왜 기어 나와가지고 헛소리나 찍찍해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냐고. 들어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었어. 외놈들이 지금 다 노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나라로 가시라고요. 그 나라에 가갖고 거기에 가서 경제자문 하시라고. 자꾸 여기에 와갖고 택도 없는 거 하겠다고 하지 말고. 왠지 추호 할배는 니혼고도 잘할 것 같아. 니혼고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책을 딱 갖고 가시면 그 지금인데 수상을 비롯한 자민당 그 고위층들하고 정신 연령이 딱 맞아. 생각이 아주 그냥 텔레파시 통한 것처럼 맞아. 정말 이런 분은 정말 우리가 해외에 수출해야 돼. 이런 우리 정치계에 석한 안철수 씨하고 이분은 내가 꼭 수출하고 싶어. 우리나라에 한 100여 명 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에 수출해드리고 싶다. 난 이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믿거든. 안철수를 수출하면 자민당 60년 독재를 분당으로 쪼개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일본인들의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안철수의 자민당 입당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대박이다. 괜찮네.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다. 교환 근무 괜찮아. 네, 의원 바꿔 쓰기 괜찮아. 괜찮다. 네. 이거는 이 안철수만 자민당에 심어 놓는다고 하면 일본 정치의 지난 60년 그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해 볼 수 있어. 자민당 독주 체제를 한 큐에 해결하시겠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다 전문가이자 쓸어버린다. 경기 남부 아니야. 경기 남부 세력 아니야. 분당 의왕 이쪽. 네. 이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이분이 또 이번에 인상도 그 앵그리버드로 바꿨잖아. 이야, 이건 뭐 지금 고노하고 스가하고 똑같아. 눈썹이 똑같아. 눈썹도 외색이었어. 이제 봤더니. 일부러 걔네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야? 일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짱구 스타일로 국제적으로 짱구네. 똑같잖아. 일본에서 짱구를 못 말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안철수를 못 말리잖아. 그 양쪽 국가에서 다 못 말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와 대박이다. 너무 웃기다. 이 짱구와 안철수가 동급이었어. 야. 그거 하는 것도 이렇게 딱 보잖아. 똑같아 수준이. 정가면 사주세요. 어머 말투도 비슷한데? 대박이다. 와 철수와 짱구 짱인데 진짜. 이거 거의 우리 방고야. 근데 왜 요즘 기사를 안 써줘? 근황이 궁금해 죽겠네. 금태섭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지금 정말 약간 미쳐버릴 거야. 안철수 입장에서 빡이 돌았어. 아니 내가 금태섭 따위하고? 아니 나경원이가 지금 자기를 쌩까는 것도 억울한데 금태섭이 1대1로 한번 봅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 내 급이야. 나랑 놀아. 금태섭 이러니까 우리 새끼가 쳐 돌았나. 너무 진짜 웃기다. 대박이다. 크레용 안짱, 네, 꼭 일본 가셔가지고 크레용 안짱 일본 정치 개혁을 위해서 힘 한번 써주시기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와 액션 가면도 사오시고요.